너무 조이는데요. 강사님 거 커서 아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5의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제 삶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길 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의 출근을 배웅하고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보내던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는 분주했고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는 일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저 자신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언제부턴가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생기 없는 눈빛 속에서 저는 여자가 아닌 누군가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젊은 시절 꿈꾸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떠오르지 않았고 그저 주어진 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시간이 반복되고 있었죠. 남편과의 관계도 어느 순간부터는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뎌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가족이었지만 더 이상 설렘이나 기대 같은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성장해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뒤 집안에는 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분주함으로 채워져 있던 시간들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제야 제 삶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은 길었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 살아온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불 꺼진 집안에 흐르는 정막 속에서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조차 사치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날들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 어딘가가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가끔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밤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몰라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저는 한 번도 제 삶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25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이제 와서야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고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또 다른 내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흘러가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잔잔한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이들이 모두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시끄럽던 거실은 지나치게 조용해졌고 식탁 위에 놓이는 반찬의 양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던 손길이 멈추자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서성거리기만 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피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늘 그렇듯 무심한 얼굴로 뉴스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고, 저는 그런 그의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리곤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자 무료함은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없었고 집안일은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질 때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무료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집 근처를 걷다가 우연히 작은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고 밝은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악에 맞춰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리듬에 맞춰 회전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의 풍경처럼 느껴졌어요. 한참을 멈춰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 앞에 붙어 있던 안내문에는 사교댄스 초급반 모집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춤이라는 것은 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왔기에 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고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안내문에 적힌 번호를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기대감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조용히 가슴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문화센터의 밝은 조명과 음악 소리 그리고 서로의 손을 잡고 움직이던 사람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문화센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겠다는 가벼운 생각이었고 무료한 시간을 채우기 위한 작은 선택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가벼운 호기심이 제 삶의 균열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단지 지루한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원했을 뿐이었고 그 선택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사교댄스 스튜디오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섰던 그날의 공기를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 들렸어요. 발걸음을 옮길수록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넓은 거울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어색해 저는 잠시 문가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듯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그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여유로운 표정, 자연스럽게 정리된 머리, 그리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시선은 마치 저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듯한 집중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 마주친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시선을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낯선 긴장감이 몸을 스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시선에서 눈을 떼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죠? 하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고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잘 나오지 않아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스튜디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고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을 깨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안내였을 뿐인데도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진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늘 해야 할 역할 속에서 살아왔고 누구도 저를 한 사람의 여자로 바라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는 제게 춤을 배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어색해하는 제 표정을 보며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말투와 상대의 호흡에 맞춰주는 태도는 묘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거울 앞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과 그가 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함께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조용히 깨어나는 듯 했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제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저 기본 동작을 알려주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제 심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마주 잡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온몸의 감각이 또렷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으며 제 손을 감싸는 힘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자 그의 시선이 이미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웃음기 없는 차분한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저라는 존재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수업일 뿐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동시에 아주 미묘한 설렘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자세를 바로 잡아주며 몸의 균형을 설명했습니다. 어깨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을 부드럽게 알려주는 그의 태도는 친절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까운 거리 때문에 저는 숨을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의 체온과 낮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낯선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감각은 불편하다기보다 오히려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어색한 마음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를 나서는 순간에도 제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단순한 첫 수업이었을 뿐입니다.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떨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저 낯선 환경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그 시선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수업이 있던 날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스튜디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춤을 배우러 가는 것뿐인데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공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수강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저를 발견한 순간 짧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이유 없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그는 자연스럽게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퍼져 올라왔고 순간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순한 동작을 배우는 과정일 뿐인데도 온몸의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부드럽지만 확실한 힘으로 제 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닿는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는데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음악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동안 그는 제 자세를 바로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어 위치를 잡아주었고 허리의 방향을 가볍게 이끌어 균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필요 이상의 힘을 주지 않았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 몸의 움직임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반복될 때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바로 앞에 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동시에 깊은 집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만큼 크게 느껴졌고 손끝과 발끝까지 미세하게 긴장이 전해졌어요. 그는 제 호흡을 맞추듯 천천히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따라 한 걸음씩 다가섰다가 다시 멀어지는 동작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손이 제 등을 스치듯 지나갈 때 온몸이 굳어버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 감각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처럼 낯선 울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번져갔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지만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미묘하게 흐트러졌고 시선은 자꾸만 흔들렸어요.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하게 동작을 설명하며 제 움직임을 이끌었지만 저는 그 가까운 거리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춤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을 마주하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저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몸을 많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때문이었죠. 스튜디오를 나서면서도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춤을 배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접촉이었을 뿐인데 그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음악 소리와 함께 그의 손길이 떠올랐고 가까이 마주했던 순간의 공기가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런 감정이 생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 더 깊고 낯선 감정이었고 저는 그 변화 앞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주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남아 있어도 괜히 집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 있는 편이 더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유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취미에 대한 기대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이 그저 낯설어서 그런 것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점점 솔직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는 날도 많아졌고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화장이나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누가 알아보지도 않을 텐데 괜히 머리를 정리하고 향수를 가볍게 뿌리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어떤 감각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늘 변함없는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별다른 말이 오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짧은 눈인사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곤 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수업이 시작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맞잡고 리듬을 맞추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그 순간을 점점 기다리게 되었어요. 단순한 동작 연습이 아니라 그와 마주하는 시간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배우는 동안 그의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고 세심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순간마다 저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숨결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 감각은 점점 익숙해지면서도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음악이 끝난 뒤에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한 채 잠시 마주 서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시선이 머물렀고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그의 모습이 떠올랐고 문득문득 음악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거울 앞에 서서 배운 동작을 따라 해보는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과 음악 그리고 그의 차분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이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제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고 제 감정이 예민하게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움직이던 순간의 기억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의 감각처럼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의 온기와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졌던 미묘한 긴장감이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날이 다가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스스로를 발견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작은 빛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마음에 남는 것인지, 왜 그와 마주 서 있을 때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말입니다.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제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고 단순한 즐거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의식하기 시작한 순간의 떨림이었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스스로를 자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가벼워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얼굴을 마주할 때면 이유 없는 죄책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단지 춤을 배웠을 뿐인데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무심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런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익숙한 공간 속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와 마주서서 춤을 추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음악에 맞춰 가까워지던 거리와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 그리고 눈을 마주쳤던 짧은 순간들까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수업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 감정이 더 커지기 전에 멈추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단순한 취미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되뇌며 문화센터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 시간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나가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그만두겠다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그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설렘과 그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주는 따뜻함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정을 놓아버리면 다시는 느낄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춤을 배우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화센터로 향하는 이유가 단순히 춤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업 중 그가 가까이 다가와 자세를 바로 잡아줄 때마다 저는 숨을 고르게 되었고,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감각을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여러 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두어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머리는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그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를 만나는 시간이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을 완전히 밀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조차도 제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정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 걸음씩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수업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은 평소보다 느리고 깊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고, 스튜디오 안의 공기마저 조용히 가라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오늘은 조금 더 가까운 동작을 연습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접촉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이 훨씬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그는 저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몸의 중심을 맞추는 동작이 반복될수록 제 호흡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해 조심스럽게 닿았을 때 저는 순간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낮게 들려오는 숨소리가 온몸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춤의 동작에 따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밀착된 자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움직일 때마다 그의 숨결이 제 귀 가까이 스쳤고 그 따뜻한 기운이 피부 위를 지나갈 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 오히려 모든 감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이는 방향,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온기, 서로의 호흡이 섞이는 순간까지 하나하나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동작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몸의 움직임보다 감정의 흐름을 더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 마주본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단순한 수업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눈맞춤의 순간 제 안에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린 것 같았어요.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는 동작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평소처럼 태연한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호흡은 점점 흐트러졌고 몸의 균형조차 잡기 어려웠습니다.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역시 그 변화를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작을 이끄는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집중이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한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어디론가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취미로 시작된 시간이 어느 순간 감정을 흔드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은 이제 단순한 연습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 위험한 감정이었고 동시에 쉽게 멈출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수업이 늦게 끝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밖에는 어둠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하나둘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넓은 스튜디오에는 어느새 저와 그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와 섞여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수업을 정리하며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동작이 많이 좋아졌다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보겠냐고 물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순간 스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맞잡는 순간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말없이 시작된 움직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고 스튜디오의 공기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던 우리는 어느 순간 거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감싸며 중심을 잡아주었고 저는 그 품에 이끌리듯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거리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호흡이 흐트러졌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몸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저는 순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과 외로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의 눈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더 이상 동작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서로 마주선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온과 숨결이 조용히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 속에는 망설임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말없이 이어진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모든 것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순간 저는 오래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안정감 그리고 억눌렸던 마음이 풀려나가는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 같은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업과 강사라는 관계는 이미 무너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다른 의미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사실보다 더 강한 감정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하루의 시작과 끝이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날에도 저는 자연스럽게 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달력을 확인하는 일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수업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보는 일이 어느새 하루의 시작이 되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를 다시 만날 순간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상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악이 떠오르면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던 춤 동작 속에는 어느새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은 온전히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 들리고 스튜디오의 조명과 음악 그리고 그의 시선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나누는 짧은 대화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 그가 건네는 사소한 배려조차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가슴이 비어 있는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그가 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고, 다음 수업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가 없는 시간을 버티기 위해 더 많은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떠올리기도 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문화센터 주변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점점 그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그렇듯 담담한 표정을 지었고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내로 살아가고 밤이 되면 다른 감정을 품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개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것 같은 기묘한 기분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와 눈을 마주하는 순간 느껴지는 설렘은 점점 더 강해졌고 그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와 가까이 마주 서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한 설렘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는 끌림과 함께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돌아가기 어려운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갈망은 더욱 커져갔고 그와 함께하는 순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망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그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작은 변화에도 과하게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이 갑자기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기라도 하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긴장되었습니다. 그와 주고받는 메시지는 아주 짧았고 특별한 표현도 없었지만 그 작은 화면 하나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을 때마다 혹시 남편이 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은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표정과 말투 하나하나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들뜨지 않으려 애썼고 괜히 수업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눌러 숨기려 할수록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도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와 눈을 맞추는 순간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와 단둘이 남는 상황은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시간이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들킬지 모른다는 공포가 함께 따라왔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긴장감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욱 팽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 일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몇 시에 끝나는지, 누구와 함께 배우는지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속에 의심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저는 매번 조심스럽게 대답을 골라야 했습니다. 한 번은 문화센터 근처에서 남편의 회사 동료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난 뒤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이상하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다는 열망과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고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불안해졌고 혹시라도 그가 거리를 두려는 것은 아닐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하면 그만두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오히려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를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순간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용기는 없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있을 때조차 완전히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긴장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표정을 숨기고 시간을 조정하는 제 모습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는 좀처럼 저를 바라보지 않았고 말수 역시 유난히 적었습니다. 늘 차분하던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강생들이 모두 돌아간 뒤 그는 조용히 제게 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심장이 크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고요했고 음악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 둘의 모습만이 어색하게 마주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고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어떤 말보다도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처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제 남편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고 지금도 개인적인 인연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고 있었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따뜻한 시선과 조심스러운 배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잔인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도 같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다른 수강생과도 가까운 사이였고 저와의 관계 역시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던 시간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를 향하던 시선과 손길, 조심스러운 말투까지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설렘과 감정, 죄책감과 갈등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시작이었다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마주쳤던 순간, 손을 잡았던 시간, 가까이에서 느꼈던 체온과 시선까지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도 잔인하게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화센터로 향하던 발걸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스튜디오의 음악 소리조차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기억들이 제 마음을 찢어놓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밀려왔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평온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조차 숨이 막히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시선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얼굴 위로 드러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 단순한 질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낯설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남겨진 것은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던 감정이었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길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는지, 왜 그 감정을 받아들였는지, 왜 그를 믿었는지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에도 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모습이 견딜 수 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믿었던 삶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흔들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감으면 스튜디오의 조명과 음악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그의 차가운 고백과 돌아서던 뒷모습이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고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역시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고독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도,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했던 삶의 의미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깊은 후회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저는 그저 무너진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들이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제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끝없는 공허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그날 밤에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화센터 근처를 지나갈 때면 무심코 발걸음이 느려졌고 창문 너머로 보이던 밝은 조명과 음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를 통해 잠시나마 느꼈던 감정과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제 자신의 모습까지 함께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왜 저는 그 감정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제 삶을 흔들어 놓았고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제 안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이 옳았는지 그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마음은 때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생각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선택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분명 제 삶의 일부였고,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제 곁에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하루를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아마 평생 제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그렇게 수많은 선택과 후회 그리고 말하지 못한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누구나 숨겨진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날 밤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제 삶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국 같은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잊히지 않는 어떤 순간의 감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기억은 후회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 삶에 남겨진 마지막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제 안에 숨겨진 비밀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무도 모르게 제 삶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